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주말에 또 많은 일이 있었죠. 네. 뭐 거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뭐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엑스트라 뭐 이런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좀 재난 영화. 영화 감기라고 있었는데 예. 비슷해요. 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무능한 정부의 대응과 예. 살아남고자 하는 시민들의 분노. 예. 뭐 비슷합니다. 뭐 일단 오늘 먼저 이제 우한 폐렴, 네.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죠. 예. 뭐가? 근데 발음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편하긴 해요. 네, 우한 폐렴 이게 그냥 입에 짝짝 달라붙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예. 네. 하여간에 뭐 오늘이었는지 어제였는지 하여간에 정부가 이제 국민들이 하도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입국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좀 막아달라고 청와대 청원도 많이 하고 네. 뭐 이제 일부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의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경고를 했는데 뭐 예. 계속 듣질 않고 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2일날 이제 중국 전역의 여행 정보를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공고로 상향 발령하여 뭐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은 금지한다. 뭐 이렇게 그런데 얘기를 그렇게 하고. 했다가 또 뭐 예.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말 바꾸기를 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4시간 뒤에 다시 또 얘기를 했다는 데는 네. 뭐 여행 정보를 지역에 따라 여행 자제해서 철수 공고로 조정한다. 네, 그리고 뭐 해외에서 뭐 이제 중국에서 방문하는 경우도 뭐 우한 지역에서 예. 우한 지역을 방문했던 예. 뭐 2주 정도 전에 예. 방문했던 관광객들은 입국 금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것도 실제로는 개소리죠. 왜냐하면 우한은 통제가 된 지 이미 2주가 넘었고요. 그렇죠. 나갈 수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우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리고 설사 탈출을 했다 한들 뭐 중국 내에서 돌아다니는 게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저는 우한에서 탈출한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을 처음에는 뭐 이제 뭐 강력하게 어떤 정부 네. 차원에서 이 입국자들을 좀 제재를 하는 것처럼 보였더니 뭐 나중에는 뭐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종이를 읽고 있는데 뭐 관광 비자를 이제 발급 중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검토로 바뀌고 그렇죠.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예, 이렇게 말을 검토로 바꾼 바뀌고 거죠. 뭐 이게 네. 도대체가 이게 지금 뭐 이게 지금 중국 무슨 속국이 된 건지 얼마나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냐면요. 예. 예전에 메르스 때나 예.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요. 예. 문재인이나 그 일당들이 예. 늘 했던 얘기가 뭐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여야 한다. 청와대 책임져라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 우한 바이러스 때도 초반에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며칠 지나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컨트롤 타워는 질병본부다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또 총리가 또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들도 자기가 뱉은 말이 조국이랑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 건데 본인들이 과거에 뱉은 말을 지금 책임질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제가 화나는 건 이들이 항상 팔아먹는 게 노무현 정권 때를 팔아먹지 않습니까? 노무현 이름을 팔아먹고. 그렇죠. 근데 노무현 정권의 사스 때 얼마나 잘했습니까? 뭐 노무현 정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노무현 정권 때 사스 대응은 거의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고 통제가 잘 됐었거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또 많이 번지지도 않았고. 네, 그때 한국에서가 가장 잘했었고요.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 것도 없고요. 심지어 그 장하석이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자들이 2003년에 사스 때는 어떻게 대응을 했길래 이렇게 잘했었냐라고 이제 특파원 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장하성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주중대사가 2003년 때리라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어처구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고요. 제가 잠깐 좀 얘기를 좀 하자면 팩트만 얘기를 하자면 뭐 노무현 때 얘기를 좀 잠깐 좀 해드릴게요. 사스가 공식적으로 사스가 명명된 게 2003년 3월 17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무현 정부 입장에서는 뭐 장악이 안 된 거죠. 장악이 안 된 거예요. 행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건 전 총리가 직접 나서서 사스 대응을 지휘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자연스럽게 컨트롤 타워가 됐고요.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도 잘 됐었고요. 심지어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내에 위기관리센터라는 걸 만든 것도 노무현 때예요.
뭐 많은 일을 또 예, 그리고 114일 동안 비상방역을 해서 사망자가 발생하지도 않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755명이 죽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 다음에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한 것도 노무현 정권 때고요. 그리고 그러면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에 입국이나 이런 것들을 통제했을 때 비행기 밖에서 못 내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승객을 비행기 안에 머무르게 한 다음에 안에서? 방역센터에서 들어가서 얘들이 체크를 하고 내보내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중국에서 입국 금지나 입국에 대해서 컨트롤을 했다고 해서 중국이랑 관계가 안 좋아졌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스가 마무리됐던 7월쯤에 마무리가 되기 직전이었죠. 직전이나 직후쯤 되는 시기였는데 오히려 그 위험했던 중국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방중을 함으로써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졌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외교부 장관이 강경하고요. 뭐 중국 대사에 있었던 중국 대사로 임명받던 사람이 지금 청와대 비서관도 한 명 있고요. 장하성 씨도 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중국 빨긴 빨아요. 중국 애너서킹 겁나게 하는데 과연 중국의 외교와 외교부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소위 말하는 친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이나 경력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중국에 앉혀놓고 청와대에서 백날천날 시진핑 사랑해요 해봐야 중국과의 관계는 진짜 조선시대 속국관계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꼬락선이 보면. 근데 오히려 노무현 때는 중국에서 고마워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방중을 해주다니 진짜 고맙다. 정말 형제의 나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표현은 정말 형제의 나라 같은 느낌으로 갔다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무슨 형제입니까? 꼬붕의 나라지. 심지어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뭐 이렇게 찬양에 맞지 않는 김정은 정부, 북한마저도 국경을 봉쇄하고 아예 뭐 이제 입국 자체를 불허하는 그런 초강수를 뒀고요. 강수를 바로 뒀는데 북한이나 뭐 필리핀이 일단 먼저 시작을 했고요. 당시 이제 문파들이 대깨문 새끼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뭐 쟤들은 후진국이라 뭐 저렇게 겁없이 날뛴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그렇죠. 미국, 호주 뭐 이렇게 다 그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지금 다 커트를 치고 있거든요. 지금 제주도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이게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컨트롤이 안 되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 대한민국 그 육지에서도, 내 제주도 말고요. 지금 본토에서도 60명 이상의 우한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 행적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메르스 때보다 나은 게 뭔지 지금 뭐 대깨문 새끼들이 지금 계속 이제 작업을 하는 게 두 가지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미국 독감 위험하다. 그 기사 봤습니다. 그걸로 계속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박근혜 때 뭐 메르스 뭐 그리고 이제 통계 데이터들을 근거도 없어요. 출처도 알 수 없고요. 출처는 제가 봤을 때 유튜브고요. 어디에 출처도 알 수 없는 데이터를 들고 와가지고 뭐 사스 때 뭐 몇 명이 죽었고 메르스 때 몇 명이 죽었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나 사망자 0명 이걸 무슨 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냐 떠들고 있는데 아직 저 코로나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죠. 사망자가 얼마나 나올지 감염자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연휴 때 이제 저희는 구정이고 이제 중국은 출절인데 그때 이제 뭐 제가 언론사에 이제 보기로는 자료로 보기로는 뭐 3,000명이 입국했다, 6,000명이 입국했다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우한에서 직접 입국한 사람이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한 10,000명이 넘게 이제 중국에서 그 뭐 관광이라든지 기타 비즈니스로 뭐 다른 이제 사유로 이제 입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단 한 명이 뭐 하루에 한 10명 정도만 만난다고 해도 그 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지금 확진자들 뭐 동선 파악해서 뭐 만난 사람이 200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양반들이 지하철 타고 가면요. 그게 무슨 그 숫자 자체도 뭘 근거로 뽑은지도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뭐 2m 이내에 뭐 근접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뭐 대화를 나눈 사람들만 통제를 한 건지 뭐 숫자로 센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무 관리도 안 되고 아무 통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세월호는 사고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발적인 사고였고요. 이게 무슨 전염병처럼 퍼져나간 것도 아니고요. 돌발적인 사고에 청와대가 대응을 매끄럽지 못하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죽일 듯이 깠어요. 근데 지금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가에서. 그렇죠. 사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구정 연휴 때 그 우한 쪽에서 이제 입국하는 그런 이제 중국 교민이나 중국 분들만 이제 통제를 좀 했어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불안감이 불안감이 않았겠죠. 커지지 않죠. 뭐 지금 이미 아까 앞에 말씀하셨듯이 우한에서는 지금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네. 수도 없는 상태인데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그래놓고 기껏 하는 게 뭐 가짜 뉴스를 엄벌하겠다. 뭐 이런 형태 겁주기 멘트밖에는 지금 날릴 게 없거든요. 이제 더 무서운 게 이제 이게 잠복기가 약 14일 정도, 예. 보름 정도 되는데 이 잠복기에도 이게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다는. 제가 저번 방송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방송할 때 정부에서 예. 잠복기 때 전염 가능성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지랄을 했거든요. 예. 이미 해외나 이쪽에서는 잠복기에 전파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어김없이 결국은 한국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잠복기 때 전파 가능성이 있다. 뭐 아직까지 미국 CDC에서는 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제 잠복기의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진 않아서 네. 계속 이제 정부에서도 그 말 때문에 떠들어대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자기들 유리한 데이터만 갖고 와서 예, 얘기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미국처럼 그러면 또 전면적으로 또 중국 이제 거쳐서 경유한 경우에는 이제 좀 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비자를 그리고 좀 선별해서 네. 발급을 한다든지. 이미 3차 감염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바이러스라는 게 한 명이 한 명한테 퍼지는 게 아니라 한 명이 N명에게 퍼뜨려요. 그렇죠. 불특정. 그럼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전염성이. 폐라는 건요. 저도 결핵에 걸려봐서 아는데요. 예. 제 폐가 좀 약해요. 담배는 피우는데. 이 폐라는 건 바이러스, 그러니까 결핵도 결국은 결핵균이니까요. 균이 한번 핥히고 지나가면 그 흉터가 평생 남아요. 그렇죠. 흔적이 남죠. 네, 지금도 저는 엑셀을 찍으면은 결핵균이 스쳐간 자국들이 남아있거든요. 부끄럽지만 저도 있습니다. 네, 가슴이 아프죠. 예. 사실은. 그 폐 사진을 볼 때마다 예. 심장이 애려와요. 예. 근데 지금 이런 형태의 바이러스가 사람 몸을 훑고 간다. 지금 뭐 완치가,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오늘 뉴스에 뭐 완치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는 하는데 완치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남은 사람들은 어떡할 거면 완치가 됐다고 지금 기뻐할 때도 아니에요. 완치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뭐. 근데 또 이 와중에요. 일본 환자는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고 하셔서 병원 의료진들이 사비로 중국 음식을 시켜서 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호텔에 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굶어야죠. 시장이 반찬이에요. 그거를 무슨 외교관이 뭐 어디 뭐 아픕니까? 뭐 국빈이 아파요?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는 그런 개소리를 할 수 있는 이 분위기 자체가 도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갉아먹은 게 최순실입니까? 이 문재인입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게 주권 나라입니까?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으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좀 더 오늘만 해도 이제 좀 더 확진자가 늘어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오늘도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심지어 그 통계도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제 지금 왜냐하면 중국 쪽의 유튜브나 이쪽에도 지금 계속 공개되는 것들로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화장터가 네. 뭐 200명이 수용인데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쉬지 않고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네. 하고. 이런 상황에서 좀 결국은 중국을 닮아가는 거는 언론 통제를 닮아가겠다는 뜻인지. 뭐 그런 거는 좀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뭐 좀 지금 하고 있죠. 예, 뭐 공안 비슷하게 또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담보로요. 뭐 물론 시체를 참 잘 파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시체를 팔아서 이때까지 먹고 산 새끼들이라 또 시체 맛을 볼 것 같으니까 심장이 불끈불끈하고 고추가 불끈불끈한지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성기가 불끈불끈해가지고 지금 신이 난 건지. 그 사람들은 시체만 보면 신나는 것 같아요. 그 시체를 늘릴 생각만 하는 것 같고요. 미친놈들입니다, 진짜. 어쨌거나 국내에서는 이제 뭐 확진자는 있으나 아직까지 사망자가 없는 게 뭐 다행히. 그나마 의료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뭐 의료 시스템이 또. 대한민국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의료진들이 진짜 뭐가 빠져라 지금 좀 치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통제하고 있고. 그래서 뭐 사망자나 이런 또 어떤 그걸로 인한 장애가 남는 그런 분들은 없었으면 하는데 지금 뭐 이제 경유해서 온다든지 지금 뭐 경유해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직접 오는 것도 뭐 비자를 갖다가 뭐 선별적으로 발급을 하겠다, 뭐 검토를 하겠다 이제 이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솔직히 이제 좀 어디 돌아다니기도 좀 많이 무서워요. 예, 겁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는 뭐 주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자주국방 얘기하고 뭐 국가의 뭐 존엄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 눈치를 보는 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 그게 대깨문의 논리를 잘 모르겠는 게,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을 주장을 할 거면 예. 중국이든 미국이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여기서 그냥 뭐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소문에 의하면 뭐 이제 문재인 정권 창출에 뭐 중국 쪽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 특히 이제 그 매크로 돌리고 뭐 드루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쓰는데 이제 자금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거에 이제 소문에 의하면 중국 쪽에서 지원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지금 뭐 약점 잡힌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시진핑하고 문재인 사이에 숨겨놓은 애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게 더 설득력 있겠네요. 미친 거죠, 이 정도면, 나라가. 설득력 있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는 멀어지려고 지랄 발광 연병을 떨면서 중국의 밑으로는 못 끼어 들어가서 안달이 나 있는 이 행태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위험하면 우리도 위험하다라는 식의 논리인데, 그럼 미국이 위험하면 우리나라는 부자가 되는 겁니까? 뭐 하여간에 그러니까 반미는 당연한 건데 반중은 또 안 돼요. 반일도 당연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친중은 깨어난 시민이고 예. 친미는 수구 꼴통이에요. 아니 한국 전쟁 때 그 당시 그 중공군들이 중공군이 넘어오지 않았으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는 거였는데. 네, 그리고 이게 참 웃긴 게 예.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우리가 6.25 때 예. 그 마지막 순간에 예. 중공군들이 꽹가리 치면서 내려와서 뭐 인해전술에 인해전술, 밀려서 예. 우리가 밀렸다라고 하잖아요. 예. 사실과는 다릅니다. 인해전술도 인해전술인데요. 네. 꽹가리 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중공군은요. 내전도 끝낸 상태였고요. 네. 청나라부터 이온 군사력이 예. 보병 능력이 거의 뭐 우주 최강이었어요. 그렇죠. 뭐 그 정도 많고. 군대가 예. 그 정도 군대가 내려왔기 때문에 연합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인해전술로만 밀어붙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러면 일본한테 그렇게 사과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 중국한테 사과 받았습니까? 대한민국 분단 상황에 대해서 혹은 6.25 때 우리나라 군인들의 그 수많은 죽음에 대해서 민간인 죽음에 대해서 뭐 중국이나 북한한테 사과 받은 적 있습니까? 왜 걔들한테 사과를 못 받고 저 반일이에요. 저도 한일전 하면 한국 응원합니다. 아니 뭐 근데 당연하잖아요. 이거는. 일본한테는 그 난리를 치면서. 그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국제관계라는 거는요. 도덕이 없어요. 힘에 걸립니다. 예. 국제관계에서 뭐 이게 올바른 일이니 이렇게 해주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힘센 놈이 짱이에요. 근데 제일 힘센 놈한테는 계속 엉덩이에 똥침 놓으면서 등에 칼 꽂지도 못해요. 칼 꽂을까 말까 이러면서 놀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다가 이제 딱이 몇 대 기침 한 번만 해도 우리나라는 시름시름 앓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결국 대안이라고 찾은 게 중국이라는 큰 딱인 것 같은데 중국도요. 저번에 시진핑이랑 트럼프 만났을 때 보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웃지하니까 시진핑 주머니에서 손 빼는 거. 중국도 막상 붙으라고 그러면 못 붙어요. 아니 일진 무서워서 일친한테 빵 사주기 싫어서 한 이진쯤 되는 한테 가서 빵 사주는 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중국 눈치를 보면서 아니 강경화는 뭘 하고 있고 중국 대사는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노무현 또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데 씨발 2003년 일이라 나는 모르겠다가 그게 대사가 할 말입니까? 어쨌거나 답답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로 국민들이 이제 생명의 어떤 위협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살짝 마치면서 네. 1부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네, 알겠습니다. 2부 때는 뭐 경제 아무래도 전반하고 또 네. 오늘 우리 흑석 김우겸 선생께서 뭐 반성문까지 썼죠. 내가 뭐 집을 네. 팔았고 이전에 네. 집을 팔았고요. 80만 원이나 더 기부를 했는데 판고에서 내가 80만 원이나 더 사비를 털어서 기부도 했고 근데 어떤 단체 뭐 기부도 했고 뭐 제발 파란 잠바 입고 싶어요. 저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라고 반성문까지 썼는데 꺼져 씨발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를 했죠. 그게 뭐 포기입니까? 해간에 뭐 쫓겨난 거지.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흑석 김우겸 선생께서 이제 흑석동은 팔았으니까 이제 그 토사구팽의 구팽 김우겸 선생으로 네. 이제 칭하면서 2부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